비투를 요즘 엄청 욕하고 있지만은 저는 기업들도 빚내서 다 투자하고 돈 벌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터전을 잡게 되고 나니 모든 포커싱이 부동산 쪽으로 되게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적금을 2년짜리가 만기가 됐는데 20만 원씩 2년을 부었는데도 이자가 뭐 거의 10얼마, 20얼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가 돈을 위해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이 나를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21년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을까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월급만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시대. 돈을 지키기만 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시대. 혹시 오늘도 당신은 열심히 돈을 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진 않나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투자의 방향 앞에 갈 길을 잃은 당신을 위해 3명의 돈깨비 신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아지지 않는 탕진지옥의 신 이태인, 이자보다 아까운 월세지옥의 신 백승혜, 적금을 깨도 연수익 1%도 안 되는 예금지옥의 신 곽상준, 그리고 이들을 찾아온 3명의 의뢰인들.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모은 돈으로 투자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남들 한다는 것들은 다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독학하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이제 한계랑 벽에 부딪혔다고 해야 될까? 금융 투자를 시작한 게 21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주식이란 걸 시작을 했고 남들처럼 이제 취업을 하고 취업해서 이제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일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근로자가 되잖아요. 한 회사를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리소스를 쓰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이기고 싶었어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을 위해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이 나를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은행 대출 빚을 그때 75%인가 받아가지고 이제 같이 샀죠. 한 달 이자는 한 달 월급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했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수입도 월세 수입이든 제 근로소득이든 간에 이 돈을 있으면은 어디 한 곳에 모아두지 않고 계속 막 이렇게 여기저기 뿌려보고 나오는 돈으로 모아서 또 뭘 해보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제 투자 습관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CMA 계좌가 뭐 예전에 조금 높았는데 뭐 지금은 1.0%다. 그리고 어떤 계좌는 1.5%다 하면은 이거를 1.5%로 넘겨요. 그러다가 어떤 프로모션이 있으면 좀 더 금리 높은 걸로 옮기고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지금 신용대출도 있고 아직 그 부동산에 대한 은행 대출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금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금리나 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올해부터는 신용 점수로 바뀌었지만 신용 등급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 올릴 수 있으려면은 내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를 독학하면서 이거를 조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대출은 금리는 낮게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의 수익률은 높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저분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들 하는 투자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투자를 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똘똘한 한 채가 조금 대세인 것처럼 이런 금융자산도 정말 핵심만 골라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이제 철학이 있고 심도 있게 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5년 차예요. 거의 제 돈을 모으지를 못하다가 한 이제 2년, 3년 되니까 이제 규모가 조금은 그래도 돼서 그래서 이거를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까 들은 대로 하고는 있긴 한데 이게 맞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적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주식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왜냐면 물어볼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다들 자기 생각들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조금 손을 떠난 것 같고 지금 왜 이제 제가 뭐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뭐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니라서 집도 뭐 약간 부동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약간 막연한 거예요. 지금 아예 잡히지 않는 느낌이라서 지금 당장 고민이 되는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이렇게 굴리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관심이 가져가면 약간 빚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도 있고 뭔가 마음 저편에 윗바닥에 빚은 안 돼라는 생각이 계속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빚을 안 내려고 했고 지금 갖고 있는 빚도 뭐 전세대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 내가 빚내서 투자하기까지는 아직 좀 생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집을 넓혀갈 거 생각하면은 지금쯤 이사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몇 개월 사이에 집값들이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건지 계획대로,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좀 시장을 관망해야 되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빚을 막 3억, 4억씩 내서 집을 구매하게 되다 보니까 최대한 이자 비용이랑 좀 줄이려면 빚을 빨리 갚는 게 우선이겠다 하다 보니까 또 그 빚을 먼저 갚는 데 좀 집중하게 되고, 또 지금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또 빚을 내야 되게 생겼으니까 또 그거에 대비해서 그냥 목돈 형태로 계속 조금씩 쌓이는 대로 가지고 있게 되고, 다른 금융투자나 이런 쪽은 잘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하면 아무래도 좀 그에 맞는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워낙에 지금 뭐 자산 분배 이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다 보니 뭐 다른 금융이나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으슥한 골목길,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각 방에 3명의 돈깨비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깨비 신과의 만남을 통해 당신을 구출하세요. 삼지옥 중 하나라도 갇힌 자, 부자가 될 수 없는 법. 더 상승할 수 있을까? 3년, 5년 차에 어떤 자금들이 필요한지. 좋은 가격이 왔어. 할 때만 움직이시면 돼요. 각기 다른 사연을 들고 찾아온 이들에게 돈깨비 신들은 과연 어떤 처방을 내려줄까요? 본격 재테크 예능 버라이어티 돈깨비 곧 시작합니다.